때는 개별로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랑 제가 이제 수업을 쭈르륵 해서 진도 나가고 여러분 듣는 거랑 어떻게 나가요? 나는 이게 더 좋더라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없어요? 저는 진도 진도 나가야 돼, 다. 그래.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목차를 넣었어요. 목차를 넣은 이유는 원래 또 새로운 거 하나 시작할 때는 그 목차를 넣습니다. 그 소득은 물어봤는데 그냥 주는 거래요. 네. 목차를 해봅시다. 미적분의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말 그대로 미분과 적분을 다루는 과목이에요. 미분과 적분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수열의 극한이에요. 두 번째는 미분이야. 세 번째가 주먹의 적분이겠죠. 두 번째가 미분, 세 번째가 적분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를 미분법, 적분법 이렇게 하는데 저기 보시면 뭔가 미적분과 어울리지 않는 애가 한 명 끼어 있잖아. 얘요, 얘. 수열의 극한이에요. 사실 수열의 극한은 미적분에 있어서 안 되는 애입니다. 원래는 미적분에 있으면 안 되는 애야. 원래 이 수열의 극한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수1에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수1에 있었던 거. 수1 제일 뒷부분에 보시면 수열 파트 있죠. 수열 파트 점화식 있고 그거 수학적 귀납법이 있는 파트. 그 뒤에가 수열의 극한이었어요. 점화식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열의 극한이었고 그리고 나서 수열의 극한 다음이 이제 여기 이제 수원 배우고 나면 수투로 넘어가잖아. 수투의 시작이 뭐냐면 함수의 극한이지. 그래서 수열의 극한의 개념을 배우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수열의 극한이 사실은 함수의 극한보다는 조금 쉬운 그런 느낌이었는데 물론 이제 수열의 극한 중에서도 좀 심화된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 수열의 극한이 원래는 미분 적분에 있지 않았어요. 미적분은 진짜 깔끔하게 미분, 적분 이렇게 있던 단원이거든요. 근데 그 교육과정 저걸 하면서 교육과정을 이렇게 바꾸면서 이게 바뀌었어요. 수원에 있던 놈이 미적분에 여기 덜렁 끼어들었지. 그래서 쟤만 혼자 좀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열의 극한은 혼자 좀 동떨어진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빼고 나면 말 그대로 진짜 미분과 적분에 관한 이야기야. 미분과 적분에 관한 이야기. 미분은 뭐 우리가 이제 뭐 새로운 미분들도 좀 미분 법들도 좀 배울 것이고 새로운 적분 법들도 좀 배울 건데 이게 약간 그런 건 거지. 미분법, 적분법이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본 개념 자체는 수투에서 배우는 미분과 적분에서 별로 차이가 없어요. 별반 차이가 없고요. 달라지는 거라고 하면 다루는 함수가 좀 달라지고 그리고 미분하는 법과 적분하는 법이 조금 더 이제 세분화돼서 좀 이제 약간 스킬적인 부분이 좀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조금 더 이제 뭐 스킬적인 부분이 좀 추가되는 거지. 그러니까 좀 저변이 넓어지는 거지. 깊이가 깊어지는 느낌은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수투랑 비교했을 때 뭐 난이도가 뭐 그렇게 차이가 나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미적분에 그걸 하시고 나서 모의고사를 만약에 치잖아. 그러면은 1번에서 22번까지 하면 21번이 보통 이제 킬러지. 그 다음에 이제 23번부터 해서 30번까지 하면 이제 30번이 미적분의 킬러겠지. 근데 얘네들이 그러면 뭐 그 난이도 차이가 나냐? 나지 않아요.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 아니면 얘가 더 쉬운 경우도 훨씬 더 많아. 오히려 얘가 더 어렵고.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막 약간 저변이 넓어진다는 느낌. 넓이가 넓어지는 거지 깊이가 깊어지는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미적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계산이야. 이것도 계산의 양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계산의 양이 늘어나니까 이제 많이 이렇게 막 써가면서 계산을 하나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 적분하실 때 그 나중에 이제 뒤쪽에 있는 적분 정적분 할 때는 계산 많았잖아요. 기억나니? 그죠? 정적분 할 때 기억나시죠? 이렇게 돼 있는 걸 적분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하고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뭐 뺐잖아, 그지? 이런 거 계산하고, 그죠? 넓이 계산할 때 좀 더 어렵고 이런 거를 약간 미분 적분 파트에서 조금 많이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이 좀 복잡하시나 보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이 좀 복잡하다라는 정도? 근데 막 그렇게 막 되게 어렵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됐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 수열의 극한입니다. 수열의 극한이고요. 이거는 수열 파트에서 그냥 리미트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분과 적분에서 달라지는 게 어떤 게 달라지냐면, 수투에서 다루는 함수는 다항함수밖에 안 다뤄요. 새로운 함수를 미분 적분에서 다루지 않는단 말이야. 지수함수, 로그함수 안 다루지. 미적에서. 그건 수원에서 다루잖아. 미분하거나 적분하지 않잖아.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그죠?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안 다루고요. 그리고 삼각함수도 안 다루지. 근데 그런 특수함수들을 다룹니다. 삼각과 지수, 요런 애들을 좀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걔들이 이제 미분해보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중에 배우게 될 게 이제 2라는 게 있는데, 지수가 이제 뭐 AX 승이잖아 보통. 이제 2라는 새로운 무리수를 하나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EX 승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은 미분하면 EX가 되는 요런 녀석, 요런 거 나누게 됩니다.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수, 뭔가 신기하죠.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수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되는 식, 이제 요런 거 다루는 게 미분이랑 같은 파트다. 됐나요? 얼추분해서 계율을 아시겠죠? 됐나?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거는 수열의 극한이에요.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수열의 극한은 뭐 있지도 않아. 수열의 극한 1번, 수열의 극한 2번, 그 두 끝이야. 그래서 요거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됐나요?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 있는데, 그 함수의 극한이랑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은 함수의 극한이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될 거는 수열의 극한이잖아. 함수와 수열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함수라는 건 fxg 맞니? fxg 얘는 어떤 녀석이야? x값이 변수잖아, 그지? x에다가 어떤 변하는 값들을 대입을 하면 y값이 그에 따라서 변하지, 맞니?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라는 건 이제 어떤 걸 따져보는 거예요? 함수의 극한에서 리미트는 변하는 녀석이 x이기 때문에 x를 보낸다고. x를 보내요. 그래서 x를 어딘가로 이렇게 보냈을 때 그 녀석이 어디에 도착할지를 보는 건데, 어디에 도착하는 도착하는 이 값은 x 값이 a로 갈 때 이건 무슨 값이야? y 값이지, 맞니? x 값이 어딘가로 갈 때 y 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게 함수의 극한이에요. 그림으로 보자면 약간 이런 거지.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여기가 a로 가. 그랬을 때 x가 a를 향해서 이렇게 왼쪽에서도 오고 오른쪽에서도 오고 이렇게 따라가면, 그때 우리는 뭘 따라가는 거야? y 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지. 그래서 뭘 봐? 왼쪽으로 갔을 때 얘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갔을 때 이거 따라갔을 때 이 y 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잖아, 그지?
그래서 왼쪽으로 갔을 때와 오른쪽으로 갔을 때 x가 왼쪽으로 갈 때와 오른쪽으로 갔을 때 그 y 값이 어딜 향해 가는지를 보는 게 함수의 극한이에요. 따라오시나? 극한한 지 오래돼서 좀 까먹은 건 아니죠? 이 정도 기억하죠? 자 그러면 수열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수열이라는 건 뭐예요? AN이잖아. 수원한 지 오래됐지만 기억은 하고 계시죠? AN. 자 AN에서의 x에 해당하는 함수의 x에 해당하는 놈이 누굴까? 누가 변해? 수열에서는 누가 변해? n이 변하죠. n이 1, 2, 3, 4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랑 네 번째랑 이렇게 가잖아. 그랬을 때 이 AN, 이 수열, 이 항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n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었을 때 AN이 몇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변하는 건 n이고요. 그래서 n이 어딘가로 갈 건데 그랬을 때 n이 어딘가로 갈 때 그때 뭐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거야. 이 수열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거야. 요거. 얘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거야. 그리고 수열의 극한은 다행히도 여러분 그 함수의 극한은 막 좌극한 우극한 따지느라고 골치 아팠잖아요. 수열의 극한은 사실 좌극한 우극한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얘는 실수범위잖아. x가 실수 단위로 움직인다고. x가 a보다 조금 작을 때 하고 a보다 좀 클 때 이렇게 다르면 a가 좀 작을 때는 a 근처에 점점점점점까지 가잖아. 그죠? 얘는 a보다 조금 큰 점점점점까지 가는데 얘는 그 자연수 단위로 움직여요. 자연수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 예를 들어 n이 만약에 3으로 간다고 쳐. 그럼 이거의 좌극한은 그럼 뭐가 되는 거지? 자연수 단위로 가니까 이거의 좌극한은 2가 돼버리는 거야. n이 2로 간다가 좌극한인 거야. 그 다음에 n이 4로 간다가 우극한이 되는 거지. 왜? 단위가 정수 단위니까 여기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정수 단위니까 3보다 조금 작으면 2야. 3보다 좀 크면 4야. 정수 단위로 가니까. 이해가 되니? 얘는 좌극한 우극한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 얘는 저런 식으로 가지 않고요. x가 a로 간다 해서 저런 식으로 가지 않고요. 얘는 거의 무조건 무한대로 갑니다. 거의 무조건 무한대로 가요. 오케이. 간혹 가다 안 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무한대로 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수열의 극한의 그 의미가 수열의 극한의 그 의도라고 해야 되나? 원래는 의라고 하죠. 의가 뭐냐면 이건 거거든. 우리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했을 때 수열 파트에서 뭐 구하는 게 목적이었지? n번째 항이 뭐지? 이거 구하는 게 목적이었잖아. 그래서 n번째 항은 이렇게 구하지. 그지? 여기서 구하고 나서 이제 n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다 구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거 계속 가면 어디로 가지? 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계속 가면 어디로 가지? 오케이? 이 계속 간다는 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n으로 치자면 1, 2, 3, 4, n 해가지고 그 뒤로 계속 가는 거니까 n이 결국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맞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때 이 a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얘는 커지는 놈이니까 계속 커지겠죠. 아니? n이 무한대로 커지면 이 2n 마이너스를 1, 3, 5, 7, 9에서 두 칸씩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됐냐? 그래서 이 녀석의 의의가 뭐냐면 이 수열의 극한의 의의는 n까지 구하는 건 알겠어. 그럼 이거 계속 가면 얘 어디로 가는데? 이게 궁금해서 나온 게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대체로는 전부 다 n이 거의 다 무한대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수열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면은 무한대로 가버리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 요런 애는 그렇죠? 1, 2분의 1, 3분의 1 땡땡땡 하면 a는 n분의 1이잖아. 그럼 이건 무한대로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가겠죠. 되겠어요?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100만분의 1을 할 거니까 그러면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을 향해 걷겠구나. 이해가 되니?
그래서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이 an이 어딜 향해 갈까를 궁금해하는 게 수열의 극한이에요. 됐다. 보시면 알겠지만 함수의 극한보다 얘가 좀 더 쉽지. 왜? 원래는 함수의 극한 배우기 전 개념이에요. 수열의 극한에서 약간 순한 맛을 먼저 보고 그 다음 함수의 극한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게 단위가 변수가 자연수인데다가 an이 이거 무한대로 가니까 한쪽 방향밖에 안 가잖아. 그죠? 얘는 뭐야? 변수가 실수인데다가 왼쪽 오른쪽 둘 다 따지잖아. 좌극한 우극한. 우리 극한 파트 할 때 좌극한 우극한 때문에 골치 아팠죠? 기억나니 얘들아? 근데 얘가 좀 더 개념으로 치자면 좀 더 쉬운 거야. 얘는 그냥 계속 커지면 얘 어디로 가니? 이게 궁금한 거니까. 얘가 좀 더 심플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치? 막 미적분이라서 막 엄청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시하죠? 그리하여 요게 이제 수열의 극한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 함수의 극한에서도 해볼 줄 알겠지만 당연히도 수렴이 있고 발산이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어떻게 돼? 무한대로 가니까 당연히 이런 거는 발산입니다.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얘는 어디로 가냐? 0을 향해서 가잖아. 이런 게 수렴이에요.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가면 얘가 이제 수렴한다고 하고요.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으면 얘는 발산한다고 해요. 됐나? 그래서 수렴과 발산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얘를 따지는 게 수열의 극한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한번 가볼까요? 자, 발산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무한대로 가고 빼기 무한대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합시다. 여기는 좀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거. 발산 중에요. 잘 생각을 해봐 되니까. 발산 중에 그 무한대가 있고 빼기 무한대가 있잖아. 그쵸? 함수의 극한에서도 이 발산하는 걸로 했을 때 무한대로 가는 거랑 빼기 무한대로 가는 것도 발산이었지만 어떤 것도 발산이었어? 왼쪽에서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오는 게 다르면 이게 발산이었죠. 그치? 그러니까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으면 발산이었단 말이야. 수열의 극한도 똑같아요. 한 가지 값으로 고정되지 않으면 얘는 발산입니다.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진동이라는 애가 있어요. 진동이라는 건 뭐냐면 AN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A1, A2, 3, 4, 5로 할 건데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면 A1은 여기 1 집어넣으면 0이지. A2는 여기 2 집어넣으시면 2지. A3는 여기 3 집어넣으면 0이지. 2지. 0이지. 됐냐? 얘는 0, 2, 0, 2, 0, 2를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야.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값은 어디로 갈까? 값은 어디로 갈까요? 이게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은 뭐겠어? 0인지 아니면 2인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0 또는 2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니? 라고 하면 0 아니면 2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수학적으로는 어떤 값이 무엇이니? 라고 했을 때는 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몇? 이렇게. 그래서 0을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2를 이야기하지도 못할 거면 이거는 발산이라고 해요. 발산의 종류 중에서 진동한다고 합니다. 진동도 발산이에요. 됐니? 그래서 이것도 발산의 케이스가 있다. 수열에서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수렴이 아니고요. 무조건 하나의 값, 몇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를 진동이라고 합니다. 되겠어요? 재밌죠? 이게 진동입니다. 뒤로 한번 가볼까요? 자, 행의 수렴과 발산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 뭐 있는 거는 방금 제가 얘기한 그 내용들이에요. 수렴을 하면 어떤 한 값으로 딱 해서 극한값 몇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발산하는 경우는 무한대로 가거나 빼기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진동에서 극한값을 몇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하나로 딱 얘기할 수 있어야 극한값이 있는 거예요. 재미? 뒤로 가볼까요? 수열의 극한의 계산 한번 해봅시다. 수열의 극한의 계산은 별 다를 게 없어요. 기본 가정은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해. 둘 다 수렴해. an이 알파라고 하고 bn이 베타라고 해요. 둘 다 수렴하는 케이스에 한해서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설계하냐면 상수는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요. C 알파 이렇게 돼요. 됐냐? 두 번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an과 bn의 사칙 연산은 an과 bn의 사칙 연산은 분리 가능합니다. 극한에서의 굉장히 특징적인 성질이었죠. 사칙 연산은 분리 가능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전부 다 분리 가능해요. 분리를 해놓고 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알파로 가니까 얘는 그러면 베타로 가니까 하고 가운데 사칙 연산은 그대로인 거지. 됐어요? 얘는 이 극한에서 특징적인 게 뭐였어? 대체로 막 이런 거 성질하면 더하기 빼기는 보통 분리가 되는데 곱하기 나누기가 분리가 안 되잖아. 시그마 성질도 그렇고, 그죠? 근데 얘들은 분리 다 됩니다. 어떨 때만? 둘 다 수렴할 때만. 수렴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아요. 됐어요? 우리 그 옛날에 했던 거 그거 기억나냐 얘들아? 제가 그 얘기 해줬잖아요. 리미트 해가지고 이거 어디로 갔어요 해가지고 n 곱하기 n분의 1을 하시면 그렇죠? 그럼 얘는 선생님 얘는 n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고 얘는 그러면 0으로 가니까 무한대 곱하기 0 해가지고 0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때가 있었죠?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이거 답이 0이 아니고 뭐예요? 답은 1이잖아. 기억하니 얘들아? 답은 1이잖아. 얘는 왜 1이야? 왜 0은 왜 안 되죠?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0으로 가니까 0 곱하기 무한대에서 0 되는 거 아니에요? 뭐였니? 이거의 오류는 뭐냐면요. 이거 발산하고요.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수렴이야. 발산하는 거랑 수렴하는 거 곱하기는 따로따로 분리가 안 됩니다. 따로따로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따로 분리해서 얘 무한대고 오른쪽 분리해서 0이고 그 무한대 곱하기 0 이렇게 가실 수가 없어요. 되니? 그리고 두 번째, 이 0은 사실은 숫자 0이 아니라 극한으로 해서 0을 향해 가는 건 뭐라고 했죠 얘들아? 무한소야. 숫자 0이 아니라 무한소라고 했죠. 0과 무한소의 차이는 뭐죠? 무한소는 상태고요. 숫자 0은 값이야. 상태와 값은 달라. 무한대는 값이야 숫자야? 값이야 상태야? 상태야. 무한대라는 숫자가 있어? 몇?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얘기를 못 하잖아. 얘는 계속 커지고 있는 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지. 이런 게 상태야. 상태. 근데 뭐 숫자 1 이런 건 뭐예요? 이게 이제 값인 거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게 값.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한대 곱하기 0꼴이 아니라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의 값이어서 무한대는 커지는 녀석이고 무한소는 작아지는 녀석이니까 커지는 거랑 작아지는 거랑 충돌하는 녀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니 얘들아? 옛날에 함수에 국한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뭐 요겁니다. 생략하는 김에 곱하기 나누기 분리 가능하지만 왼쪽 오른쪽이 둘 다 수렴할 때만 분리 가능할 수 있다. 네? 수렴한다는 가정이 없으면 왼쪽이나 오른쪽 둘 중에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으면 함부로 분리하시면 안 됩니다. 뒤로 가보자 얘들아. 무한대분의 무한대 빼기 무한대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은 다 쉬워요. 여러분들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것들이라 이 내용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수열의 극한 파트는 복습이나 다름이 없어요. 복습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이쪽 파트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를 해볼 텐데 또 좀 더 지나면 쉬는 시간이 좀 애매할 테니까 지금 좀 쉬었다가 할까요? 지금 좀 쉬었다가 뭐 한 5분만 쉬었다가 하자. 일단은 뒤에 거 연장 한번 해볼게요. 해봅시다. 인규야 살아있냐? 빨리 살아나세요. 컨디션을 빨리 회복하세요. 자, 합니다 여러분.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랑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뭐가 없죠? 0분의 0 꼴이 없죠? 왜냐면 뭐기 때문이야? 무한대로 보내죠? 이럴 때는 무한대로 보내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랑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뭐 물론 0분의 0 꼴이 이제 있는 경우도 있긴 있어. 있는 경우는 나중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 0분의 0 꼴은 근데 우리 그 함수의 극한할 때도 많이 해봤잖아, 그지? 알고 있으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랑 무한대 빼기 무한대 6꼴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는 어떤 거냐면 리미트 해가지고 n이 무한대로 갈 때라고 하고요. 위에 n에 관한 어떤 함수, 뒤에 n에 관한 어떤 또 위아래가 어떤 수열인데 n에 관한 어떤 수열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보니까 무한대로 가고요. 얘도 보니까 무한대로 가.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뿌릴 때 어떻게 푸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옛날에 함수의 극한할 때 해봤죠? 기억나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밑에가 이거고요. 위에가 이런 거라고 한번 해봅시다. 밑에도 n 무한대로 가보면 이건 무한대로 가고요. 위에도 n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건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일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일 때는 뭐가 중요해?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는데 그 중에 누가 더 빨리 커지냐가 중요한 거잖아. 맞지? 누가 더 빨리 커지지? 얘네 둘 중에 그건 뭘 보고 결정을 하니? 차수 보고 결정하는 거야. 얘는 2차고요. 얘는 1차잖아, 그지? 1차는 2차를 절대 못 따라가. 1차는 2차를 절대 못 따라가. 그럼 무조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가 무조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무한대분의 1꼴이랑 거의 똑같아지는 거예요. 밑에가 커지는 것보다 훨씬 커지니까. 훨씬 더 빨리 커지니까. 얘는 0으로 가죠. 할만하신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요 문제입니다. 이 문제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이거 차수 보시고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옛날에 많이 해봤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위에가 더 차수가 더 높으니까 이건 사실 뭐랑 똑같은 거야? 무한대나 다름이 없는 거고요. 밑에가 커지는 것보다 위에가 훨씬 더 빨리 커져.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위아래가 차수가 똑같다면 비로소 차수가 같으면 그 다음 뭐 비교하는 거야? 최고 차이 계수 비교 해가지고 2분의 4 해가지고 이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했던 거 기억나니? 지수 역시 까먹었니?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거랑 개념이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뭐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럴 때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같은 게 있다고 쳐봐. 무슨 생각?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n제곱은 무한대로 가잖아. 2n도 지금 무한대로 가지. 근데 이게 그러면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 거지 사실. 맞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차는 2차를 절대 못 따라가. 차수가 낮은 녀석은 차수가 높은 녀석을 절대 못 따라가요. 즉, 이 앞에 있는 2차가 커지는 속도가 이 1차가 커지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훨씬 큰 거야. 그러니까 뒤에 걸 빼봐야 큰 의미가 없이 전체적으로는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풀은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다. 어떤 게 차수가 제일 높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거는 그냥 누르는만 봐도 해결이 돼버리니까 좀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하지. 이런 식으로 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아하 무한대 빼기 무한대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비교해봐야 되지. 근데 앞에도 지금 몇 차야? 1차지. 얘도 몇 차예요? 1차예요, 그죠? 루트 안에 들어있는 2차는 1차잖아. 얘도 1차야. 1차 빼기 1차이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바로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얘가 클 수도 있고 얘가 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해봐야 돼? 이럴 때 유리화를 하죠. 위아래로 편례를 곱해서 유리화를 하시면 위에는 제곱 빼기 제곱이 되니까 4n 플러스 4n 제곱 플러스 4n이니까 4n 남고 더하기 1 빼기 1이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돼요. 밑에는 이렇게 이거의 편례. 그러면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자, 위에 보시면은 1차 무한대, 밑에 보시면 1차 무한대.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었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면 뭐 하는 거예요? 차수 비교, 계수 비교. 차수 비교해볼까? 1차 분모는 1차, 분자는 1차. 분모도 1차, 분자도 1차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계수 비교로 넘어가야지. 따라와요, 여러분? 계수 비교합시다. 이거 계수 몇이에요? 최고참 2. 이거 계수 몇이에요? 루트 서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2. 이거 뭐예요? 4. 4분의 4. 몇이야? 생소하지 않지? 낯익죠? 왜? 이거 다 저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거잖아. 이거 n을 x로 바꾸면 그냥 함수의 극한이잖아. 그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극한 파트에 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으면, 함수의 극한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얘는 별로 어렵게 없다. 유리하고 하는 거 이거 많이 해봤다 옛날에. 됐니? 뒤로 가보자. 그래서 요로조로한 거 다 해봤고요. 이제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수열의 극한은 대소관계인데, 샌드위치로 들어가. 대소관계 한번 해봅시다. 수열의 극한에서 만약에 이 관계가 만약 성립한다고 해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오른쪽이 무조건 더 크죠. 1은 똑같고 n분의 1보다 n분의 2가 더 크잖아. 그지? 얘가 2배니까 오른쪽이 무조건 더 커.
이런 관계가 성립하실 때 양변에다가 리미트를 한번 보내보시면 얘가 여전히 얘보단 크니까 이 등호 관계는 여전히 성립하긴 하지만 같아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어. 기억나니? 함수의 극한에서 이거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이제 보내보시면 얘 0으로 가고요. 얘 일로 가지. 일로 가고요. 얘도 일로 가니까 크더라도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가 생겨날 수 있다. 그니? 네. 근데 무조건 같아진다는 아니야. 당연히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비교하시면 무한대로 보내면 여전히 얘가 더 크죠. 그지? 일반적으로는 큰 게 계속 큰 게 맞는데 리미트를 붙이면 같아지는 경우도 있다. 되니? 이게 수열의 극한에서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그럼 이걸 사용해서 나오는 게 뭐냐? 샌드위치죠. 이렇게 됐을 때 양변에다가 전부 다 리미트를 붙여버리면 리미트를 붙이고 여기도 리미트를 붙여버리면 등호가 이렇게 생겨납니다. 생겨나고요. 얘가 만약에 알파라고 하고 얘도 만약에 알파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어때야 돼? 알파로 가야 한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 되니 얘들아? 되겠어요? 좋아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거기 있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뒤에 있는 마플 개념 익힘이나 뭐 한둘 셋넷 뭐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12문제 다 풀지는 못할 거고 뭐 살살 풀다 보면 한 4-5개는 풀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결국 이쪽은 다 어때요? 약간 함수의 극한의 재탕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다. 근데 꼭 보면 이걸 해보면 수열의 극한에서 많이 틀리더라고. 그리고 의외로 함수의 극한은 재탕인데도 불구하고 수열의 극한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헤매지 말고 잘 보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자. 리미트 뭐 들어갈 때 AM-2 하고요. 리미트 뭐 들어갈 때 2에 AN 넣으면 7이래.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뭐 들어갈 때 AN 더하기 BN 에 맞출 거야. 입니다. 해볼까요? 극한이라 하더라도 이런 상수는 사실 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빼기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빼기를 이쪽으로 넘기면 여기 6으로 간다는 거죠. 별로. 얘는 리미트 n 뭐 안 들어가면 6으로 갑니다. 됐나요? 요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이제 얘를 딱 보실 텐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6으로 가니까 6이 10이네 넘기면은 5니까 빼기 5니까 얘는 빼기 5로 가겠구나 뭐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2a에 더하기 b에는 수렴하지만 b에는 수렴한다는 가정이 없잖아요, 그죠? 원래는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까지는 수렴이면 얘도 수렴이라고 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길 때가 이제 곱하기 나누기일 때는 얘가 수렴일 때 얘가 수렴이 안 할 수도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도 이제 정석적으로 푸는 건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수렴하는 수열은 이 통째로지, 그죠? 그래서 얘가 CN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리미트 n을 구하는 걸 때 CN은 킬로 가는데 이 CN은 2에 2n 더하기 bn이잖아. 그래서 얘를 이 모양을 여기서 만들어주는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푸는 방식은 이렇게 풀죠. 리미트 n이 뭐 들어갈 때 얘를 일단 적어 만들어 놓고 요거랑 요거 이제 비교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맞나? 그러면 얘는 2에 2n 더하기 bn인데 an 더하기 bn이니까 뒤에 뭐 하면 돼? n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두 번째로 이제 위에도 똑같이 2에 2n 플러스 bn을 이렇게 딱 적어 놓고요. 요거 보면서 요거랑 요거 이제 맞추는 건데
보시면은 이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AN에 관한 정보가 있죠? AN은 6으로 가잖아. 그럴 때는 기준을 BN으로 잡고 맞추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AN은 우리가 어차피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BN을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BN이 어디로 간지는 아직 못 찾았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항상 BN이어야 돼. BN으로 잡고 풀어야 요거를 이제 만들었을 때 BN이 이제 없어지면서 AN만 딱 나오거든. 한번 보시면 BN이 기준이기 때문에 얘만 한번 봐. 요거 두 개 한번 보시면 플러스 BN인데 빼기 BN이지. 그래서 앞에 빼기를 해줘요. 됐나? 그러면 빼기 2의 AN인데 AN이잖아. 그러니까 뒤에 뭐가 있으면 돼? 3의 AN이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기준이 BN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럼 봐라. 이 모양을 만들었으면 2의 AN 더하기 BN, 2의 AN 더하기 BN 이렇게 만들었으면 봐봐. 우리는 2의 AN 더하기 BN은 7로 간다는 걸 알아. 그리고 AN도 6으로 간다는 걸 알고 얘도 6으로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식의 모든 부분을 전부 다 수렴하는 수열로 다 바꿔버렸지.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 돼?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얘는 7로 가고 얘는 6으로 가고 얘는 7로 가고 얘는 6으로 가는 거지.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수렴하는 수열이라면 자유롭게 대입해도 된다. 다른 거 보자. 2번 해볼게요. 고영이가 조금 그렇겠네. 요거 지금 시험 끝났다고 좀 놀려고 말이야. 데이트가 있는 것 같은데. 아 고영이요? 고영이가 상대가 근데 누군지는 그래요? 남자, 저번에 남자일 수도 있고 그래요? 누구랑 카페에 가서 뭘 먹고 있는 거를 인스타에 올렸어요. 아 그래요? 그런 것만 보통 여잔데 남자랑 카페 가서 먹고 있는 걸 인스타에 올리나? 잘안 올릴 것 근데 같은데. 원래 여자랑 또 남자랑도 두루두루 치는 거 아 그래요? 유빈이는 뭐 없어요? 있었죠. 여소 안 해요 여소? 왜 안 해요? 남녀 야, 니 남녀공학인데 뭐하냐? 쓸데가 없네. 지수는 여고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너는 뭐하냐고요? 작년 얘는 남고 아니야? 네, 둘 다 뭐. 딴 군데 봐봐 잘만 만들잖아. 너는 뭐하냐? 너는 남녀공학인데. 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시기상 시상 고등학생이라서 공부 다 하고 나서 만날 생각이에요? 참고로 얘기해주자면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공부가 이제 딱 최우선이어서 뭔가 공부를 안 하고 내가 만약에 이제 연애를 한다면 뭔가 이제 큰 잘못을 하는 것처럼 아니면 뭐 아무튼 그런 걸로 생각을 해서 연애를 안 했는데 지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공부 잘하는 놈은 잘하고 연애를 하든 안 하든 그런 것 같기도 하더라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때 연애를 해보지 않은 거가 좀 나중에 되면 좀 아쉽지. 왜냐면 중고등학교 때 하는 연애하고 대학교를 넘어서 하는 연애는 좀 달라요. 보통 대학교를 넘어서면 성인이기도 하고 술도 보통 있단 말이야. 술도 마시고 아무튼 그런 분위기와 중고등학교 때 하는 그 연애는 또 좀 풋풋하잖아. 이 분위기가 달라. 분위기가 달라서 둘의 연애 분위기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학생 때 하는 연애 분위기와 성인이 돼서 하는 연애 분위기는 좀 달라요. 물론 대학교 가서도 이제 풋풋하게 만날 수는 있지만 좀 차이가 있다. 아무튼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연애를 좀 해볼 걸 그랬나 싶기도 하지. 물론 저는 이제
남중남고였기 때문에 그다지 뭐 그건 없었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하려면 할 수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 공부를 위해서 포기를 한 거지. 자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 AN에 가는 정보가 있죠. 그리고 AN 빼기 BN이 있잖아. 그럼 당연히 어떤 걸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만들어주는 거예요. AN 빼기 BN. 그럼 밑에도 한번 만들어 봐. 이렇게 할 건데 지금 BN에 관해서 맞출 건데 밑에는 BN이 없어요. 그죠? 그죠? 밑에는 BN이 없기 때문에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밑에는 그냥 그대로 AN 플러스를 그냥 써. 이대로 두시고요. 위에를 한번 떠보시면 BN이 있지. 위에다가 얘를 만들어. 그래서 BN 한번 보시면 여기는 빼기 BN인데 거기는 2의 BN이죠.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2의 BN이 되는 거야. 그니 2의 BN. 근데 빼기 2의 AN이 나오는데 거기 2의 AN이 없잖아. 그래서 2의 AN을 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더하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나? 이거 전개하면은 2의 BN 있고 빼기 2의 AN, 2의 AN 날라가니까 2가 이렇게 되겠죠. 됐나? 됐습니다. 자, 만들어준 모양 한번 보자. 얘는 3으로 가요.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건 잠깐 내버려 두시고 확실히 수렴하는 것만 대입합시다.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3으로 가니까 빼기 6이잖아. 그래서 2의 AN 빼기 6하고 2니까 빼기 4 이렇게 해야 되겠지. 아니? 확실히 수렴하는 것만 대입을 하셨더니 모양이 AN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고 얘도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됐어요. 어떻게 해결하죠? 차수 개수 순으로 가죠? 차수 봐. AN에 관한 1차 AN에 관한 1차 똑같으니까 이제 우린 뭘 봐? 개수를 보는 거야. 됐어요? 할만하신가? 할만하신가? 민규는 어디가 안 할만하시죠? 말을 해보아라. 어디가 할만하지 않니? 아니 할만해요. 할만해요? 다행이다. 할만해야 할 텐데. 그리고 여기는 네가 좋아하는 수1 파트잖아. 이거 원래 수1 내용이에요. 네가 좋아하는 수1 내용. 그래프 없잖아. 이거 봐봐. 그래프 하나도 안 그랬지. 수원을 좀 까먹어가지고. 네? 수원을 좀 까먹어가지고. 까먹었어요? 네. 큰일이네. 너의 장점이 수원이었는데 그걸 까먹으면 장점이 없어지는 건데. 빨리 공부를 해보세요, 여러분. 자, 이거 1죠. 암산으로 되죠? 최고차만 비교하면 되잖아. 밑에 4에 가는 n에 가는 2차 위에도 n에 가는 2차 그러니까 4분의 4 그래서 1 그쵸? 여러분 그 고3 돼서 수학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기본이 내신이긴 해요. 3-1까지는 내신이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수시를 기본으로 두고 공부를 하되 수학은 여러분이 이제 미적분을 하잖아. 미적분을 하는데 웬만하면 문제집 같은 거 하나 정도 해서 그쵸? 수원과 수도 있죠. 를 안 까먹게 한 번씩 슬슬슬 좀 풀어주는 게 있으셔야 할 거예요. 왜냐면 미적분만 하다 보면 수원수투를 까먹어. 수원수투는 근데 고2 때까지는 뭐 수원수투를 그때 배우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3학년쯤 되면 이제 2학년 때 했던 것들이라 수원수투를 다시 안 봐주면 까먹는단 말이야. 특히 뭐 수원 앞부분 기억나니? 잘 안 나지. 그런 것들이 다 까먹어. 그래서 얘들을 좀 되살려 주셔야 됩니다. 왜 이걸 한다고 얘기를 했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2학년 2학기 때까지
내신을 가지고 얼추 여러분의 내신은 많이 결정되어 있어요. 70%가 확정이잖아. 그지? 여러분의 그 저거가 평점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는다고.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대충 수시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낼 수 있다는 대충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뭘 해야 되냐면 정시와 수시 비교를 해줘야 돼요. 고3이 되면 모의고사 치는 게 중요해지는 거야. 그래서 고3에 거의 매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치거든요. 항상 이제 모의고사 점수랑 그 수시 점수를 딱 보셔가지고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둘 다 견져보셔가지고 둘 중에 내가 어떤 게 유리한 상황인지 내 성적이 어디에 더 맞춰져야 하는지를 잘 보셔가지고 비교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애들이 많거든. 아, 야, 너 모의고사 뭐 잘 쳤냐 하면은 수원수도 까먹어서 못 풀었어요. 그렇게 많이 하거든. 얘들아, 까먹어가지고 못 풀면 이거랑 이게 비교가 되겠니? 고3에서는 이 모의고사도 꽤 중요하단 말이야.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거 내신 3-1 내신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모의고사 성적이 내가 진짜로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쳤을 때 몇 등급 정도가 나오는지에 대한 감이 있으셔야, 그죠? 내 수시 전략을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까먹으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영어 같은 과목이나 국어 같은 과목은 뭐 모의고사 내용이 2학년 때 하는 거랑 3학년 때 하는 게 별로 달라지지 않지만 수학은 다르단 말이야. 3학년 때는 미적분을 하지만 수원 수투를 까먹어 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지? 그래서 집에서 그냥 그 어려운 거 필요 없고요. 그냥 뭐 그 문제집 같은 거 하나 있죠. 뭐 저런 거 뭐야, RPM 같은 것도 괜찮고, 셀은 저번에 우리가 나갈 때 풀었으니까 됐고, 아니면 뭐 시너지나 뭐 그런 거 있죠. 그냥 슬슬 풀만한 문제지. 너무 어려운 거 하면 또 괜히 기억도 안 나는데 막히니까 슬슬 풀만한 문제집 같은 거를 하나씩 좀 두셔서 슬슬 푸는 거지. 슬슬 기억도 살림사 이런 거 있었지 하면서 공식 한번 다시 보고, 알겠지? 뭐 배웠었지 한번 얘기 보고, 그거 되살려주는 과정이 꽤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방학 때 좀 하세요. 어차피 내신 들어가면 또 이거 하기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슬금슬금 한 번씩 다시 봐주면, 아시겠죠? 그런 거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3학년 때 들어갔을 때는 3학년은 이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학교도 여러분 아시겠죠? 방학 때 여러분 낼 수 있는 학교를 대충 좀 정하세요. 수시로 낼 학교를 방학 때 좀 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3학년 1학기 성적 나오는 거 보고 낼 거야는 너무 늦어요. 아시겠죠? 너무 늦습니다. 2학년 2학기 성적 나오는 거 가지고 여러분 뭐 입결 같은 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학교마다 또 좀 분위기가 다르니까 그 선배들은 나랑 비슷한 성적인 선배들은 어딜 합격을 수시로 어딜 갔는지 이런 것도 한번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알려주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대충 견주어 보면서 내가 낼 수 있는 곳이 어느 정도구나를 좀 알아보셔야 돼요. 특히 세연은 그 입결이랑 실제 합격하는 등급이 좀 다르거든요. 그거 잘 비교해봐야 된다. 특히나 선배들 한 학년 위에 선배, 두 학년 위에 선배가 대충 내 등급이면 어디 정도를 간 것 같더라. 이거를 선생님들한테 한번 슬금슬금 물어봐요. 오늘 입시 설명회 있어요. 아, 그래요? 세연은 차이가 좀 크더라고. 다양하게 합격했던데. 네, 그래요. 그래서 아, 나랑 비슷한 성적이면 한 요 정도 가는구나 하는 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공부만 막 한다고 되는 그게 아니야. 입시도 준비해야잖아. 코앞으로 왔단 말이야. 코앞으로 왔기 때문에 공부만 막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 가지고 어딜 내야 되고, 내가 선택을 어딜 해야 되고, 그리고 수시하고 정시에 어디에 좀 더 집중을 하고 해서 준비를 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 내가 어떤 과를 원하니까 이런 과는 또 어디에 좋은 데가 있는지, 만약에 나는 그러면
인서울을 벗어나기 싫으면 뭐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인서울이 아니더라도 나는 그래도 과가 좋은 데로 가고 싶다. 그러면 뭐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라도 좀 어떤 데가 좋은가, 그죠? 이런 거 좀 알아보면서 뭐 예를 들어 뭐 기계과다. 그럼 기계과는 뭐 어디가 또 그 좋은지 보통 그런 거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기계과 입결하면 쫙 나옵니다. 뭐 1등이 어디고 2등이 어디고 이렇게 나오니까 대충 내가 이제 내성적으로는 한 어디쯤이 좋은가, 그죠? 그런 거를 좀 보시고 학교마다 또 모집 요강이 있어요. 모집 요강 좀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학교마다 가중치를 주는 그게 달라요. 어떤 데는 수학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어떤 데는 뭐 국어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다 다르니까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겨울방학 때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아시겠죠? 겨울방학 때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뭐 지금이 이제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약간 여유롭게 있어도 되는데 적어도 이제 1월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공부할 건 하면서 이제 학교도 좀 견주어 봐야 돼. 어디에 내가 내고 어떤 걸 지원하고, 그죠? 알아보시고 과는 뭐가 좋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대학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어떤 학과가 있으면.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 그래서 어떤 학과들이 있으며 어떤 걸 배우고 졸업해서 뭘 하고 실제 취업률은 이쪽은 어떻게 되고 실제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그 직업의 연봉이나 대우나 처우는 어떻게 되며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 아시겠죠? 괜히 대학교 그 이름만 보고 가가지고 과 이름만 보고 가가지고 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게 아니면 뭐 도망칠 거야 어쩔 거야 뭐 재수할 거야? 그러니까 미리 좀 알아보세요. 정보를 좀 알아봐. 알겠죠? 여러분의 저 고등학교 3학년의 성적이 다 그걸 다 모아가지고 대학교를 딱 지원해서 가는 건데 그 정보를 제대로 안 알아보고 살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물건 하나 살 때도 우리가 고민을 그렇게 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굉장히 큰 결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좀 잘 알아봐. 조사 좀 하세요. 인터넷 많아. 인터넷 보면 많아요. 아시겠죠? 이번 방학 때 그런 것 좀 할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남을 때 아니면 공부하기 싫을 때 해. 공부하기 싫을 때 뭐 이거나 찾아볼까? 아시겠죠?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쉬고 토요일에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